피로 맺은 약속은 과연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 난세의 한가운데 두 남자의 선택이 천하의 운명을 바꾼다. 본 영상은 역사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한 창작 이야기이며 특정 인물 사건과 무관합니다. 일부 전투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유의 바랍니다. 짙은 안개가 산맥을 삼키던 새벽, 피 냄새가 바람에 실려 퍼졌다. 검 끝에서 떨어진 붉은 방울이 흙을 적시고 그 위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었다. 이 피로 맹세한다. 오늘의 동맹은 죽음으로도 깨지지 않는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 약속이 가장 먼저 깨질 날이 오리라는 것을 그 자리에 누구도 알지 못했다. 천하는 이미 오래전부터 갈라져 있었다. 북쪽의 철기 군단은 끝없는 평야를 집어삼키며 남하했고 남쪽의 제후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칼을 숨겼다. 그 혼란의 중심에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작은 성 청운성. 이곳의 성주 하류는 전쟁을 피하려 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이미 그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성문 밖에 한 사내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온몸이 피로 물든 채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상태였다. 그를 데려온 병사는 말했다. 북방의 추격을 받는 자입니다. 혼자서 수십을 베어 넘겼다고 합니다. 하류는 그를 살리라 명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도 모르고 며칠 뒤 그 사내는 눈을 떴다. 이름은 위강. 북방 철기군의 장수였다. 그의 존재는 곧 위험이었다. 적의 장수를 살려두는 것은 곧 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강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쫓기는 자다. 더 이상 북방의 칼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리고 하류는 그 눈빛을 믿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성루 위에서 마주 앉았다. 달빛 아래 술잔이 오갔다. 왜 등을 돌렸는가? 하륜의 물음에 위강은 잠시 침묵했다. 북방은 이미 미쳤다.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학살이다. 그 말에 바람이 잠시 멈춘 듯 했다. 며칠 뒤 북방의 군세가 성 아래에 도달했다. 검은 깃발이 산을 뒤덮고 북소리가 하늘을 찢었다. 성 안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나 위강은 담담히 성벽 위에 섰다. 그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그의 말대로였다. 북방의 장수는 성 앞에서 외쳤다. 위강을 내놓아라. 그러면 이 성은 살려주겠다. 순간 성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하륜에게 향했다. 한 사람을 내주면 모두가 산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자신이 살려낸 자였다. 긴 침묵 끝에 하륜이 입을 열었다. 이 성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는 칼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위강의 앞에 섰다. 위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자신의 검을 뽑았다. 두 검이 교차하는 순간 성벽 위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멈췄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피로 다시 약속을 맺었다. 적이 아닌 동지로 생이 끝날 때까지 등을 맡기기로. 그러나 성 아래에서 울려 퍼진 북소리는 그 약속이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장 먼저 깨뜨릴 자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성벽 위로 번지는 새벽빛은 희미했지만 그날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전날 밤 피로 맺은 약속은 병사들의 눈빛마저 바꾸어 놓았다. 두려움 대신 결의가 깃들었고 흩어졌던 마음은 하나로 모여들고 있었다. 하류는 성루 위에 서서 먼 북방을 바라보았다. 검은 깃발이 여전히 성 아래를 에워싸고 있었지만 어딘가 묘하게 조용했다. 이상하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위강이 그의 옆에 섰다. 폭풍 전의 고요다. 저들은 쉽게 물러날 자들이 아니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땅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북소리였다. 둔탁하고 깊은 울림이 대지를 타고 올라왔다. 하나, 둘 그리고 수십 개의 북이 동시에 울리며 성을 압박했다. 검은 갑옷의 군세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진영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흘러갔다. 공성 준비다. 성 위에서 외침이 터졌다. 거대한 공성탑이 전진했고 화살이 하늘을 가르며 검은 비처럼 쏟아졌다. 방패를 들어라. 하륜의 외침과 함께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나무와 철로 엮인 방패들이 서로 맞물리며 하나의 벽을 이루었다. 쾅쾅. 화살이 꽂히고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성벽 위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그 다음이었다. 성문 앞 거대한 쇠망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수십 명의 병사가 끌고 오는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성문을 부수기 위한 파괴 그 자체였다. 위강이 이를 악물었다.
저건 막을 수 없다. 오래 버티지 못한다. 하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시선은 이미 결정을 내린 자의 것이었다. 그렇다면 성문을 열기 전에 끝낸다. 위강의 눈빛이 번뜩였다. 무슨 뜻이지? 내가 나간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쳤나? 위강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성문을 열면 끝이다. 저들은 기다리고 있다. 하류는 고개를 저었다. 기다리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의 시선은 적진 한가운데를 향하고 있었다. 검은 군세의 중심 붉은 깃발 아래 북방의 총지휘관이 있었다. 저자를 베면 이 전쟁은 끝난다. 위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나를 살린 건가? 하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위강은 천천히 검을 들었다. 좋다. 내가 나간다면 나도 간다. 성문이 열렸다. 끼익. 오래된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전장의 경계가 무너졌다. 성 안의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 사이로 두 명의 장수가 걸어 나왔다. 하륜과 위강.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던 두 남자가 이제 같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적진은 잠시 흔들렸다. 둘이다. 저 둘이 온다. 그러나 곧 수많은 병사들이 그들을 향해 몰려들었다. 첫 충돌은 순식간이었다. 위강의 검이 번쩍이며 세 명의 목을 베어냈고 하륜의 창이 전진하며 적의 진영을 갈랐다. 피가 튀고 비명이 터졌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왼쪽이다. 위강이 외쳤다. 하륜이 즉시 반응하며 창을 휘둘렀다.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오래전부터 맞춰진 것처럼 완벽했다. 적의 수는 압도적이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그 수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들은 중심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붉은 깃발 아래에 서 있던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검은 갑옷, 얼굴 절반을 가린 철면, 그리고 익숙한 눈빛. 위강의 발걸음이 멈췄다. 설마. 그 사내가 천천히 검을 들어 올렸다. 오랜만이군, 위강.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러나 분명히 과거를 알고 있는 자의 것이었다. 하륜이 물었다. 아는 자인가? 위강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형이다. 순간 전장의 소리가 멀어졌다. 붉은 깃발 아래 피로 물든 형제가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륜이 서 있었다. 형의 검이 천천히 내려왔다. 배신자는 내가 직접 베겠다. 위강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내 검을 더욱 강하게 쥐었다. 그날 피로 맺은 약속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장의 소리가 멎은 듯한 순간이었다. 수천의 병사들이 숨을 죽인 채 단 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깃발 아래 형과 아우. 그리고 그 사이에 선하륜. 바람이 불었다. 피 냄새와 먼지를 실은 거친 바람이 세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검을 내려라, 위강. 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것은 명령이 아니라 단절이었다. 위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넌 이미 죽은 자다. 형이 한 걸음 다가섰다. 북방을 배신한 순간부터 하륜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배신자가 아니다. 형의 시선이 천천히 하륜에게 옮겨갔다. 차갑게 식은 눈동자였다. 남쪽의 개가 끼어드는군.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가 갈라졌다. 쾅. 형의 검이 내려꽂혔다. 하륜은 간발의 차로 그것을 막아냈다. 충격이 팔을 타고 전신으로 퍼졌다. 단 한 번의 공격이었지만 그 무게는 전장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강하다. 하륜의 입술 사이로 낮은 숨이 흘러나왔다. 위강이 외쳤다. 하륜 물러서라. 하지만 하륜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다. 내 싸움이라면 나의 싸움이기도 하다. 그 말에 위강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형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좋다. 둘 다 베어주마. 그 순간 세 사람의 검이 동시에 움직였다. 첫 번째 충돌. 불꽃이 튀었다. 하륜의 창과 형의 검이 부딪히며 쇳소리가 터졌다. 위강은 옆에서 파고들며 형의 허리를 노렸다. 그러나 형의 몸이 비틀리며 그 공격을 흘려냈다. 그리고 반격. 번개처럼 빠른 일격이 위강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튀었다. 느려졌다. 위강. 형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그 정도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위강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점점 변하고 있었다. 흔들림이 사라지고 있었다. 하륜이 외쳤다. 지금이다. 위강이 움직였다. 두 사람의 공격이 동시에 형을 향해 쏟아졌다. 앞과 뒤 완벽한 협공. 그러나 형은 물러서지 않았다. 쾅. 그는 두 사람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둘을 동시에 밀어냈다. 하륜의 발이 뒤로 밀리며 흙을 갈랐다. 위강은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게 북방의 힘이다. 형의 목소리는 전장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그 순간 위강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같은 검을 쥐고 함께 휘두르던 날들. 피가 아니라 웃음으로 맺어진 형제의 시간들. 왜? 위강이 낮게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까지 변한 거냐? 형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아주 잠깐 인간의 흔적이 스쳤다. 그러나 곧 사라졌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다. 그의 검이 다시 휘어졌다. 약한 자는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강한 나라가 만들어진다. 하륜이 이를 악물었다. 그건 나라가 아니다. 그의 창이 다시 들렸다. 그건 괴물이다. 세 번째 충돌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하륜은 정면에서 형의 시선을 붙잡았고 위강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서로의 움직임을 완벽히 읽고 있었다. 한 박자 빠르게 한치의 오차 없이. 위강의 검이 형의 옆구리를 스쳤다. 피가 흘렀다. 처음이었다. 형의 눈이 번뜩였다. 드디어 돌아왔군. 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광기 어린 그러나 기쁜 미소였다. 그러나 그 순간 전장의 흐름이 뒤틀렸다. 북방 군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백의 병사들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세 사람의 싸움을 끊어내려는 듯이. 젠장. 하륜이 이를 갈았다. 위강이 외쳤다. 시간이 없다. 형이 뒤로 물러섰다. 붉은 깃발 아래로 다시 돌아가며 말했다. 다음에 보자, 위강. 그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하륜을 스쳤다. 그때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검은 군세 속으로. 남겨진 것은 피와 숨 그리고 깨지기 시작한 균열이었다. 위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형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륜이 조용히 말했다. 망설이면 다음에는 죽는다. 위강의 손이 천천히 검을 쥐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다. 알고 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무엇인가가 남아 있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싸움에서는 누군가 반드시 죽는다. 전장은 다시 소리를 되찾았다. 멈췄던 피와 철의 흐름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북방의 군세는 파도처럼 밀려들었고 청운성의 병사들은 그 거대한 물결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후퇴하라. 성 안으로. 하륜의 외침이 전장을 가르며 퍼졌다. 더 이상의 돌파는 무의미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버티는 것이었다. 위강은 마지막으로 형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다. 그리고 이를 악물며 몸을 돌렸다. 성문이 다시 닫혔다. 쾅.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운명을 끊어내듯 울렸다. 그러나 그 문 하나로 모든 것이 막히는 것은 아니었다. 곧이어 성문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쿵, 쿵. 거대한 공성망치가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나무와 쇠로 된 성문이 조금씩 갈라지며 비명을 질렀다. 병사들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다. 이미 한번 열렸던 문.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문이 다시 버텨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불을 가져와라. 하륜의 명령에 병사들이 급히 움직였다. 끓는 기름과 횃불이 성벽 위로 옮겨졌다. 위강이 성벽 위에 올라섰다. 그의 눈은 이미 결정을 내린 자의 것이었다. 문은 오래 못 버틴다. 그의 말에 하륜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위강이 다시 입을 열었다. 방법이 있다. 하륜이 그를 바라봤다. 위강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저들은 나를 노린다. 그렇다면 내가 나간다. 하륜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자살이다. 위강은 피식 웃었다. 처음부터 살아남을 생각은 없었다. 그의 시선이 성 안을 스쳤다. 부상당한 병사들, 떨고 있는 백성들. 하지만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충분하다. 안 된다. 하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약속은 둘이 함께 지키기로 한 것이다. 위강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다시 굳어졌다.
그 약속 내가 먼저 어길 수도 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륜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무슨 뜻이지? 위강은 천천히 검을 내려다봤다.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은 검. 형은 나를 노린다. 그리고 그 틈에 성은 무너진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나가면 저들은 나를 쫓는다. 하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사이에 위강이 말을 이었다. 성문을 버리고 뒤로 빠져라. 그 말은 곧 청운성을 버리라는 뜻이었다. 미쳤군. 하륜의 입에서 낮은 웃음이 흘러나왔다. 여기까지 와서 도망치라고? 위강이 고개를 저었다. 도망이 아니다. 살아남는 거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야 다음이 있다. 하륜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위강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버릴 수 없다. 그의 시선이 성안을 향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곳을 지켜온 시간들. 여기는 내 모든 것이다. 위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그의 말에 하륜이 눈을 들었다. 너는 살아야 한다. 그 순간 쾅! 성문이 크게 갈라졌다. 나무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균열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더는 시간이 없다. 위강이 돌아섰다. 멈춰라. 하륜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성벽 아래로 한 명의 장수가 뛰어내렸다. 위강이었다. 그의 몸이 땅에 닿는 순간 수십 개의 시선이 동시에 그를 향했다. 위강이다. 적진에서 외침이 터졌다. 위강은 검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적진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뒤에서 성문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붉은 깃발이 다시 움직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 형제가 다시 마주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륜이 없었다. 성벽 위에서 하륜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손에 쥔창이 떨리고 있었다. 이 자식.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피로 맺은 약속이 진짜로 깨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전장은 다시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검은 군세의 물결 한가운데 위강은 멈추지 않고 걸어갔다. 수천의 병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붉은 깃발 아래에 있었다. 멈춰라. 낮고 무거운가 전장을 가르며 울렸다. 형이었다. 검은 갑옷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그 깊은 곳 어딘가에는 지워지지 않은 흔적이 남아있었다. 혼자 왔나? 형의 말에 위강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내가 끝낸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주변의 병사들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두 형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끝낸다. 형이 낮게 웃었다. 넌 아직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는 천천히 검을 들어 올렸다. 붉은 빛이 칼날 위를 스쳤다. 내가 선택한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위강? 위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검을 들었다. 형을 베는 길이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가 사라졌다. 쾅! 첫 충돌이 전장을 뒤흔들었다. 칼과 칼이 부딪히며 터지는 불꽃이 마치 하늘의 번개처럼 번쩍였다. 형의 공격은 빠르고 무거웠다. 한 번, 두 번. 위강의 검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발밑에 흙이 갈라지고 공기가 찢어졌다. 망설이지 마라. 형의 외침이 터졌다. 지키겠다면 끝까지 가라. 위강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흔들림은 없었다. 그의 검이 움직였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쾅! 두 번째 충돌. 이번에는 위강이 밀어붙였다. 검과 검이 부딪히는 순간 그의 발이 더 깊이 전진했다. 형의 눈이 번뜩였다. 그래, 그거다. 전투는 점점 거칠어졌다. 베고 맞고 흘리고. 두 사람의 움직임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짐승처럼 본능만이 남은 싸움. 피가 튀었다. 위강의 어깨가 다시 찢어졌고 형의 옆구리에서 붉은 선이 길게 번졌다. 그러나 멈추는 이는 없었다. 그 순간 위강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흙탕 속에서 함께 웃던 형. 검이 아니라 나무 막대를 들고 서로를 쓰러뜨리며 웃던 그 시간. 형.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이 흘러나왔다. 단 한순간
그의 검이 늦어졌다. 그리고 푹! 형의 검이 위강의 가슴을 꿰뚫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위강의 몸이 천천히 흔들렸다. 입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형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왜? 위강이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야 돌아온 것 같아서. 형의 손이 떨렸다. 검을 쥔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위강이 힘없이 말을 이었다. 형, 이 전쟁 틀렸다. 그의 시선이 멀어졌다. 우리가 지키려던 건 이런 게 아니었잖아. 형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의 눈 속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만해. 그의 입에서 떨리는 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위강의 몸이 무너졌다. 그의 검이 땅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다. 전장이 조용해졌다. 그 순간 성벽 위에서 하륜의 눈이 흔들렸다. 위강. 그의 외침이 전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리고 무언가가 바뀌었다. 붉은 깃발 아래에 서 있던 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같지 않았다. 전군 물러나라. 순간 북방 군세가 멈췄다.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검은 파도가 서서히 갈라졌다. 하류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다. 적이 물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남겨진 것은 단 하나였다. 피로 맺은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깨뜨린 한 남자의 선택. 전장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붉은 깃발은 여전히 서 있었고 그 아래 남자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피로 맺은 약속은 결국 피로 끝나고 말았다.